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폭락을 만들었습니다. 이 폭락이 어찌나 깊고 강한지 저번에 나왔던 전쟁보다 더 크게 하락한 모습이고, 거기다가 금리의 인상 부분과 AI 주도주가 이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것에 SK하이닉스 주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 최근에 하이닉스가 5일선도 깨고 또 11선도 깨는 모습에 21선도 간신히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 21선을 깨고 아래 시가로 시작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지금 우리 계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유튜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이슈고 단기 차익 실현 때문에 빠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올 건지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눈을 가리고 등산을 하는 것 같아서, 원래 눈을 떴으면 정상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막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눈을 감고 등산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상이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한 번 좀 빠지면은 우리가 기준 없이 대응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냥 소나기로 볼 게 아니고 전쟁과 준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K하이닉스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최근에 하이닉스가 이제 더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명분이 싸우고 있는 게, 더 간다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하이닉스는 독점이고, 그리고 72%의 제조업에서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지금 현재 결핍과 병목이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거의 다 찼다, AI 아직 실적이 뽑아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전이 이제 퀄 테스트가 되고 나면은 이 독점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SK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를 400만 원의 목표가까지 만들어낸 상황도 있고, 사실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는 호재라는 부분들은 모든 투자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면은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삼전이 퀄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희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영업이익률 72%는 더 이상 이것보다 올리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지론이에요. 병목의 지속은 이거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면 추가적인 반등이라든지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충분히 하방 경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뽑아져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이 또 하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회의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꺼낼 가장 유력한 카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카드로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단기적으로 해결을 보이거나 실적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살짝 더 하방 경직을 보일 때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SK하이닉스를 뭐 121선이라든지 61선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아래쪽에서 매수해서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잔파동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200만 원 넘어서 혹은 여기서 급등했을 때 와 이거 진짜 간다라고 사셨던 분들은 지금 정말 제 영상 끝까지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볼 건데, 제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매매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시고 하이닉스 반등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저는 어제도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 조정을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의견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기법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ETF 블랙홀. 이게 5월 27일 날 여러분들 ETF가 많이 나온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나올 때 정말 와, 이거 미친놈들이라고 제가 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반도체가 처음 올라와서 반도체 좋다 좋다 할 때 이 기관놈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이때는 안 만들고 폭증해가지고 이제 이걸 못 사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포모가 와 있는 와 이거 하이닉스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을 걸 팔지 말 걸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여기서 2배짜리 ETF를 지금 내놓는다라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개미들을 털어먹는 진짜 안 좋은 이런 제조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이코리아 펀드라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못 겪어봤는데 이때 아이치 벤터 버블이랑 닷컴 버블 이건 유명하죠. IMF 때 나왔던 거니까 전에 그때는 4개월 만에 12존을 고점에서 쓸어 담고 폭락이 나오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 도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거는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이게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이 되면서 급등이 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그때 2000포인트에서 6500포인트까지 3배가 뻥튀기가 순식간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갔을 때 미래에셋에서 인사이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1개월 만에 4.5조 원을 쓸어 담습니다. 그런데 그게 50% 이상 반토막이 나왔죠. 중국 시장이 완전 꺾여 내려오면서. 그래서 회복을 하는데 7년 걸렸어요. 이런 뉴스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7년 반의 본전 죽다 살았네요. 이게 2014년도에 나온 겁니다. 2005년도, 6년도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2차전지도 꼭대기에서 펀드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이런 펀드들 만들어가지고 2배짜리 만들고 이런 거를 왜 이제서야 하냐는 겁니다. 진짜 쓰레기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배짜리 인버스가 있으면은 저는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2배짜리 인버스는 안 만들었더라고요. 인버스는 딱 2개만 만들었습니다. 16개인가요? 상징된 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조심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를 보면은 40대가 지금 1조 몇천억을 다 집어넣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비중을 태우신 분들이 200만 원대 비중을 태우셨던 분들은 걱정을 되니까 관리를 좀 해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5월 27일이 이날이고 거기다가 29일이 이날이니까 27일이 이날이죠. 이날부터 2개 올라오고 금방 떨어졌는데 나스닥 급락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상승률이 좋고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샀단 말이에요. SK를. 근데 올라간 건 결국에 삼성전자만 올라온 거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가 30% 정도의 2배 펀드가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짝딱딱 떨어져 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SK 하이닉스를 기술적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점 매수라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고점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 최근에 비중을 태우신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매매를 타고 대응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역전 매매 차트로 넘어와서 이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매매하는 방식인데 세력의 단가선과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 선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는 관점에 추세 매매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빨간 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 녹색 선을 사면은 또 빨간 선이 깨지기 전까지 보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SK하이닉스를 많이 매매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전쟁 때 이렇게 빠지는 부분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 전쟁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매도를 고려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SK하이닉스 그래서 제가 80만 원대 이 구간이 급락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또 이렇게 가격을 계산해 가지고 매수를 진행하는 부분들 3월 9일 날 전쟁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바로 어제죠. 어제 제가 영상 구독자분들께는 어제도 혹시 갖고 계시면은 관리를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처럼 빠지는 국면이 만약 생긴다면은 급락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급락이 떨어진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다행인 건 SK 하이닉스 주주라는 거예요. 실적도 잘 나오고 좋은 종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장주였다라는 거죠. 대마불사. 대장주는 한 방에 죽지 않고 반등이 나올 때 타점을 잘 잡으면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했던 방식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같은 날이죠. 3월 9일 날 종합지수 5,000포인트가 깨지면서 밀려왔을 때, 자 보시면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날 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급반등의 최우선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80만 원대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저가가 84만 2천 원이었으니까 최저가에서 잡아서 올라오면 이게 99만 원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있던 분이라면 아래쪽에서 지금 한 번에 투매는 참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비중 관리라든지 혹은 바로 빠져버렸을 경우 추가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단가 관리한 다음에 일부를 또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필요한 건 어떻게 이 구간에서 매도를 잡을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들을 알아야겠죠. 빨간 선이 안 깨졌는데 그럼 계속 보유하는 거고, 여기서 왜 매도를 고려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고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세력들은 돈을 들여가지고 파동을 만들고 매집을 시작합니다.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움직였던 이 자리들, 이 상승에서 만들어 놓은 이 파동의 자리들을 가지고 돈을 측정하면 세력들이 그 다음에 정해 놓습니다. 가격이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해 놓는다고 보면은, 첫 번째는 박스권 파동입니다. 여기 위를 돌파하지 못하면 시세가 바로 나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세 번째 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걸 저는 트리거라고 불러요. 이 트리거가 돌파하게 되면은 1차 목표가 구간까지 온다. 일단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온 돈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왔던 100만 원대 구간에서 만들었던 이 세력들이 들어온 돈이 지금 어디서부터 분할 매도라고 팔 거냐는 거죠. 첫 번째 이 두 개의 칸은 반등 파동, 즉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세력들은 아직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상승이 나오기 전이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리거라고 봅니다. 이 세 번째 선을 돌파하게 되면 1차 목표가가 옵니다. 진짜 90% 넘는 확률로 올라와요. 그래서 1차 목표가가 지금 왔죠. 1차 목표가 구간이 왔고, 그런 구간에서는 이탈이 나온다면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세력 관리선을 유지시켜주면서 바로 2차까지 나왔다. 2차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던 LG전자라든지 하마콘덴서 같은 경우가 2차까지 왔었고, 대부분은 1차에서 다시 눌려가지고 세력 단가선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중요한 가격에서 지지를 받은 거죠. 21선을 딱 지지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 1차 목표가 구간 가에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 세력의 단가선도 있고 이 자리도 목표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다행스러운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는 우리는 대장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SK하이닉스가 결국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상승이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 거라고 일단 단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2차 목표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대장주라서 반등폭은 강하게 나오겠지만 결국에 이 세력의 단가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리를 잡는, 즉 조정이라는 거를 지금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고점에서 물리셨거나 혹은 지금 수익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 여기서 더 빠지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여기서 반등 타점에서 매수라든지 이런 타점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맥점 자리를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럼 평단가 좀 낮췄다가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항을 맞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지금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종목들을 갖고 있거나 비중 문제 때문에 추가가 매수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바로 나오는 투매에서는 한번 참으시고, 그리고 나서 반등해서 나오는 이 타점을 우리가 함께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타점 신호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저점 구간에서 월요일 날 하락하는 출발이 나왔을 경우에 이 저점 구간에서 내려왔을 게 흔들 경우에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춘다든지 혹은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 타점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 상승이 나오고 1차, 2차까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SK하이닉스 여기서 죽는다, 산다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계좌를 지금 죽이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에서 단가도 낮추고 수익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 지금 그게 시간이 촉박하고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점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제가 시장을 보고 또 그리고 나서 영상 남겨드릴 건데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장중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매수를 하려고 하거나 매도를 할 때 매수 매도 타점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이 타점들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만 남겨놔 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 매도의 순간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매수 매도 가격과 비중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지금 제가 SK하이닉스 외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실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나는 오래 들고 갈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 조정이 나온다면 타점 꼭 잡아 보셔야겠죠.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하이닉스 여태껏 잘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가겠지. 나는 조금만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까지만 먹으면 좋아 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다.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20만 원대부터 10배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물론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전력난에 대한 트렌드를 타고 20배가 올라왔어요. SK하이닉스도 뭐 그렇게 못 갈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SK하이닉스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상승이 나온다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죠. 보시면 아래쪽에서 2만원, 5만원, 23만원 이랬을 때 10배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5배가 올라오고 이런 조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조정을 겪고 그 흔들기도 이렇게 흔들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지금 만약 이 자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자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 고가가 만들어지는 자리는 지금 현재 HD 일렉트릭과 SK하이닉스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눌리는 국면에서 빨간 선을 깨놨으니까요. 빨간 선을 깨면은 다 지금 조정을 안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흔들리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가다가 잘 지켜주다가 깨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수익 내기 위해서 매수를 했고 좋은 종목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좋은 건 하이닉스를 지금 최근에 200만 원이나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측면이 불안감이라는 걸로 작용할 거고 그 불안감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하락으로 만들어지면 나는 머릿속에서는 지금 팔면 안 돼 하지만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지금 우리가 단 몇 기간에 2, 3주, 1, 2주의 기간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다시 한번 밀려가지고 저점 테스트라고 올라올 건데 예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은 247만 원에 내가 10주를 샀어요. 그래서 2,4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막 빠져가지고 만약에 지금 여기 170만 원, 160만 원 뭐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10주를 내가 더 삽니다. 사실 100만 원이 빠지는 추치기 때문에 30% 정도 빠지는 거겠죠. 고점 대비 원래 조정 주면 그 정도 빠지니까. 그러면 10주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13주 정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가를 낮춰가지고 위에 올라왔을 때 일단 좀 관리를 해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한번 쌍바닥 테스트를 만드는 과정이 왔을 때 한번 다시 정리했던 부분을 산다면 단가가 247만 원에서 200만 원에서 또 한 번에 날렸을 때는 170, 80만 원에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가지고 내 계좌가 파란색이라 가지고 아이씨 안 봐 이게 아니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이 드리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잘 갔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급락을 한 건 제 이모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영상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조정 국면에서 일단은 대파락이 지금 예상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반전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이런 흐름으로 갈다고 보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기보단 상승에 나온 이 폭을 조정시키는, 즉 손바뀜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진행시킬 거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우리가 대응을 잘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흔들기에 세력들한테 당하거나 지지 말고 ETF 그 부분들도 사고 팔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현명하게 이 부분들을 헤쳐나가 가지고 SK 하이닉스 주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정으로 또 가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번에 급락이 꼭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엄청 빠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라든지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 대장주고, 이 대장주는 한 번에 빠져버려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물려 있거나 혹은 단가가 애매하신 분들은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라고 하신다면 타점을 잡아서 단기적인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반등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면서 신고가를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손바뀜을 만드는 조정 구간으로 간다고 볼 때 단가를 낮춰가는 작업과 단기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이 신규 매수라는 추가 매수 타점과 고가가 나오는 반등 포인트의 타점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를 해가지고 대응을 잘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응 타점들 함께 공유해가지고 매매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매매하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세 고점까지 가져가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를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9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